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기억법 우리 공부하던 거 이어서 할 텐데요. 오늘은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데가 경기 북동 지역인데 경기 북동 지역에 대한 것을 하기 전에 여기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오늘 또 새로 들어오시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저기 못 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냥 일단 우리 알고 있는 거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은 그 자동차 운전할 때 아주 그 익숙한 그런 단어이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곳을 갈 때도 그 내비게이션 때문에 믿고 이제 그냥 이렇게 안내해서 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 행정구역을 이렇게 지도상에서 그 행정구역별로 나눈 거예요. 나눠가지고 그 구역별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나눠져서 이제 안내하는 그런 것에 의한 그 기억법이에요. 조금 더 확산시켜서 얘기하면 공간 기억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 몇 번에 해당되든가 번호도 이제 같이 기억하면서 그 번호를 기억을 할 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번호가 갖고 있는 해시태그를 활용해 갖고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지도를 이렇게 자꾸 이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도 이게 뭐 선전하는 거 나오나요? 그건 안 나와요? 응. 예, 예. 근데 제 창에는 자꾸 그 뭐가 팝업 메뉴가 뜨네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지도를 이제 이렇게 해서 서울하고 경기도, 서울하고 경기도를 여기를 합쳐갖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수도권. 예, 여기 서울하고 경기도를 합쳐갖고 수도권이라고 그러죠. 수도권. 음. 수도만 얘기하면은 서울인데 이 서울을 비롯해서 그 주위에 있는 데가 이제 경기도잖아요. 그래서 그 일대를 합쳐서 수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수도권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다 이곳에 몰려 있고 사람들도 여기 아주 많이 살고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이제 또 넓기 때문에 200개의 그런 그 장소를 정해서 남부와 저기 강남하고 강북하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도 조금 애매한 것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도 이제 약 크게 나눠갖고 북동 지역과 서남 지역으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죠. 그래서 경기 북동 지역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공부를 다 마치면 이쪽에 강원도로 갈 거예요. 물론 이전에 여기 그 서울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서울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 충남을 먼저 했었어요. 여기 계속 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충남하고 가까이 있는 대전 충남하고 가까이 있는 충북을 또 했었어요. 여기 두 개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걸 알아야 되니까 다시 올라가서 그 서울 빼놓고 경기도 지역을 이렇게 쭉 한 거죠. 경기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강원도 그다음에 강원도는 제가 경북인데 경북은 500에서부터 599번까지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경남이잖아요. 그래서 경남은 600에서부터 699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죠. 전에 설명드릴 때 이렇게 우리가 경부 고속도로 대전이 여기 있으니까 조금 선회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도를 가다 경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쪽 경부 고속도로 오른쪽으로는 이제 동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 경북, 경남을 거쳐가지고 이쪽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경남이 600에서 699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데가 이제 충남하고 충북인데 충북이 더 조금 위에 있어요. 그 뭐야 도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 그래서 충북을 하고 그 다음에 충남. 그래서 충북이 700단위고 충남은 800단위. 그리고 충남 밑에 있는 전북 여기는 900단위. 그리고 전북 밑에가 전남이잖아요. 전남이 이제 1000단위. 그리고 이제 제주도가 있고 이쪽에 울릉도 독도가 있는데 거기는 100개씩 잡을 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섬치고 가장 큰 데는 제주도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가 1140번부터 1169번까지. 그래서 제주도가 약 30개 정도. 그다음에 울릉도 독도가 10개. 그리고 북한의 북부 지역 여기도 10개. 그리고 해주 뭐 이렇게 갖고 평양까지 해갖고 여기도 이제 30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1170개. 그러니까 거의 한 1200개 정도? 1200개 정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남바링을 한 건데, 남바링을 하다 보니까, 다 여기도 보면 1100에서 1100. 앞에 두 자리는, 두 자리는 이제 그 지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뒤에 두 자리가 거의 0에서부터 거의가 아니라 뭐 아주 반복되고 있죠. 여기도 보면은 600에서 699도 6자만 지우면 0에서부터 99, 500에서 599도 5로만 지우면 0에서 99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기억 공부를 할 때는 0부터 99까지가 가리키는 해시태그를 알고 그것을 활용해 갖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장소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기억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억법의 특징은 그런 해시태그를 알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적용하는 거를 많이는 못 해봤지만 이 기억법을 적용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이제 수업에서 어쩌다 몇 번씩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순서대로 뭐를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아주 가장 좋은 그런 그 기억법이라는 겁니다. 순서를 굳이 이렇게 막 따로따로 저기 하지 않아도 이 기억법에 의해서 기억을 하면 그 순서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게 바로 이 기억법이라는 걸 아마 여기 수업에 계속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냥 대학으로 치자면은 뭐라고 할까요? 개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지금 오늘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경기 북동 지역을 공부를 하는데 경기 북동 지역이 전체적인 범위로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라고 말씀드렸을까요? 200에서 299. 네, 200에서 299. 그래서 약 100개, 약이 아니라 100개의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자, 그 100개의 지역을 다시 10단위로 이제 쪼갰어요. 근데 경기도는 굉장히 면적이 넓어갖고, 그 지자체가 많아요. 소소한 지자체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몇 개의 시와 몇 개의 군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28개 시에다가 3개 군. 그렇죠. 28개의 시에다가 3개 군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그 3개 군까지 합치면 실제로 개수로는 몇 개예요? 34개. 31개죠, 31개. 예. 31개의 그런 그 지자체로 구성된 데가 바로 경기 북동 지역에, 아니, 경기도 전체예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경기 북동 지역을 하는데, 경기 북동 지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경기 북동 지역은 좀 작구나. 어쨌든 경기 북동 지역이, 저 100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200에서부터 299까지. 근데 200에서부터 299, 100개의 지역을 다시 이 경기 북동에 해당되는 그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으로 쪼개보니까 딱 그 10개씩 들어가면 좋겠는데 어떤 데는 10개가 채 안 되는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여주듯이 고양시는 딱 10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자체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다음에 공부할 텐데 포천, 연천, 동두천이에요. 여기서 이제 연천은 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해가지고 거기는 군인데 어쨌든 이 위치로 봤을 때 얘네들이 같이 몰려 있어서 이 세 개의 지자체를 합쳐서 여기에서 유명한 데를 10개 선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0개, 100개가 됐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여기 부분이죠. 파주시. 이게 파주시만 해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야 될 것이 10군데가 되기 때문에 딱 그냥 210번대 파주시 하나로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220번대는 포천, 연천, 동두천을 합쳐가지고 220번대가 된 거예요. 여기 10군데가. 그래서 조금 약간 그런 것들이 공부하실 때 조금 혼동될 것 같긴 해요. 이게 뭐 한 도시가 딱 떨어져서 10개씩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게 돼 있어서.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파주시 지금 우리 하던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주시는 210번이네요. 210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219번까지. 예, 219번까지 10개의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210번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장당 콩축제. 예,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시죠? 장당콩 축제 어디에서 열려요?
교회에서 열려요. 네, 교회에서 열려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210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보고요. 여기에 지금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돼 있잖아요. 10이라고 하는 번호는 항상 뭐를 떠올려라? 십자가를 떠올려라 그랬어요. 해시태그에 십자가. 그래서 장단콩 축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예요. 그 장단 지역에서 나는 콩인데 굉장히 그 성인병 예방이라든지 뭐 이런 건강에 좋은 그런 그 콩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파주시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지자체의 큰 사업으로 이렇게 여겨서 이렇게 가을에 거의 아마 11월 그쯤 늦가을에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여기에서 열리는데 이제 콩으로 만든 음식들이 대체로 건강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메주 같은 거 우리나라 특히나 그 필수품들이 이제 저게인데 그 장을 담글 때 그 메주 이거를 이제 장당콩 가지고 이제 한다 해서 굉장히 그런 그 건강식품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당콩 축제가 지금 여기 교회에서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장소가 몇 번이라고요? 210번이에요. 예, 210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214번, 뭐 그 뒤에도 조금 이렇게 봤는데 하나씩 자세히 봤던 거는 이제 그 뒤에서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215번이 있어요. 자유로 아쿠아랜드가 215번이에요. 자, 자유로 아쿠아랜드 여기 안에 그려진 그림이 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사진이 이제 오른팔이 어디 사진이에요?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시기가 그럴라나? SBS 사년 이렇게 방송국. 드릴게요. 예, SBS 탄현 방송, SBS 탄현 방송국은 몇 번이에요? 실제로? 200번. 200번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 빵집이 있었어요. 예, 좀 전에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죠? SBS 탄현 방송국. 이거랑 똑같죠? 여기가 지금 200번이라고 하고서 빵집 여기는 빵집이라고 이렇게 해시태그를 써놓고 이 SBS 탄현방송국 건물을 갖다 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쿠아랜드라고 해놓고 자유로 아쿠아랜드라고 해놓고 번호는 5번이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그림이 잘못됐죠. 사진이. 그러니까 이 사진이 그 자유로 아쿠아랜드 이렇게 뭐 아쿠아랜드라는 게 뭘까요? 아쿠아는 저기예요. 물속에서 에어로빅을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쿠아라는 게 그 물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놀이장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뭐, 어디지? 그, 삼성 에버랜드 뭐 이런 데 가잖아요. 이게 그 물놀이장, 그런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쿠아랜드 하면은 물놀이 시설을 이용해갖고 가족들 단위로 이렇게 뭐 휴게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있어서는 안 되고 무슨 수영장이라든지 풀장이라든지 그런 그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림을 잘못 넣고 이거 만든 거예요. 네, 이거를 고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제가도 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만들어갖고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자유로 아쿠아랜드는 여기다 이제 수영장 그림 같은 걸 넣어주면 좋은데 그 수영장 그림은 제가 그 블로그 쓸 때는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이게 보름달이 비치는 저녁에 밤에 뭔가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거기가 그 215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이 잘못된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그 LG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이 여기 그 파주에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그 단지를 있어요. 예, 여기서 그 LG 반도체 공장에 다니는 직원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스파게티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먹고 있어요. 굉장히 뭐랄까 식당이 굉장히 크겠죠. 큰 기업체에서 이제 운영하면서 거기 직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많은 직원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스파게티 먹고 식당에서 짜파게티 먹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여기가 바로 몇 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16번. 216번이라는 거. LG 디스플레이 공장이 파주에 있는데 그 디스플레이 반도체 공장이 있는 그곳이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216번. 216번이라는 게요. 그 다음에 17번으로 갔어요. 자, 17은 여기 앞에 일자가 이제 전화번호 우리 다 앞에 1이 붙잖아요. 119, 112, 111, 뭐 114,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뒤에 17은 이제 그전에는 제가 이거 말씀드릴 적에 제일 처음에는 LG 그램 노트북을 얘기를 했어요. 음, 굉장히 뭐 가벼운 그런 노트북에도 선전을 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LG그램 노트북하고 그다음에 또 미 C17 수송기라는 거를 이렇게 처음에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할 적에 농산물 시장에서 그런 사건이 생겨서 그 국제 학생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사건이 일어나서 그거를 갖다 신고를 LG 노트북으로 하고 그리고 그랬더니 예, 그 국제학교 학생들인데 미국 학생들이 어떤 피해를 본 그런 형상이어서 그 미국 군 수송기인 C-17기가 이렇게 날아왔다만 하는 얘기를 처음에 만들어갖고 여러분하고 같이 수업을 했는데 좀 너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해갖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학폭 신고예요. 그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런 연령에서 지났지만 우리 자녀들이 다 지금 장성해서 아마 그 장성한 자녀들이 낳은 자녀가 즉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손자나 손녀에 해당이 되겠죠. 일찍 결혼한 경우에. 그런 손자녀들이 지금 학교 다니면서 혹시 그런 문제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때도 이제 학폭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폭이 일어날 때는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해라 해갖고 따로 그 번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그 신고 전화번호가 117번이었었어요. 이게 학폭 문제가 아주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정치인으로 또는 이제 그 고위 관리로 이렇게 임명될 때도 청문회를 하잖아요. 청문회 할 때 가장 나타나는 대표적인 게 이 자녀 학폭 문제가 늘 거론되고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랄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학폭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신고를 117에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17번을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각 지역에 17이 들어가 있는 지역은 이것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파주에서 여기 학폭과 관련된 17번의 번호를 가는 장소가 어디예요? 출판 정보문화단지가 문화정보단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학폭과 관련해서 여기 학생들이 여기 파주 출판문화 여기 정보단지로 수학여행을 가요. 거기가 이렇게 출판물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이제 아이들한테도 주로 책과 같이 가깝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제 안보견학이라고 해요. 이제 휴전선 근처에 있는 쪽으로 수학여행 가면서 여기를 들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뭐 관련된 행사도 보고 하는데 그때 아이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간 싸움이죠. 예전에 수학여행 가면 학교 간 그런 다툼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현직에 있을 적에도 아이들 데리고 인설하고 설악산으로 갔었는데 설악산에서 막 타시도에서 온 학교랑 막 우리 학교 학생들이랑 싸워가지고 막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음, 여기 87판문화정보단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217. 217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게 여기 파주 출판문화정보단지에서 또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네. 여론 조작하는 드루킹 네.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드루킹이라고 하는 게 닉네임이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매크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때 당시이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발을 한 거죠. 그래갖고 그걸 수사를 해보니까 아,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 판명돼갖고 결국에 그 주동자였던 책임자였던 누가 경남지사였던 김경수 씨가 이제 뭐야 수옥을 하게 되는 거죠.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바로 여기서 또 일어나게 된 거예요. 드루킹 사건의 조작이 이 출판문화정보단지에서 나타났다. 드rum나무 출판사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출발이 됐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느라고 드루킹 사건 말을 많이 듣는데 정확한 걸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거기가 두rum나무 출판사였구나 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몇 번이냐면 207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욕하고 신발을 던진 곳이네요. 여기 통일전망대 가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욕하고 왜 신발을 던졌을까요? 그냥 여기가 욕하고 신발 던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지금은 배운 지 얼마 안 되니까 기억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 잘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드셔야 돼요. 자, 통일전망대에 가서 보면은 어디를 보는 거예요? 북한을 보는 거죠. 북한을 보는 거죠. 예. 가장 북한이 잘 보이는 땅에 가서 이제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망원경으로. 이렇게 북한 지역을 보면서 왜 욕하고 신발 던질까요? 유튜브에서 쓰레기거리니까 우리도 같이 보는 거죠. 요즘에 북한에서 우리한테 막 그 쓰레기 보내고 그러는데 네. 어쨌든 거기 가가지고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 북한 사람들이 막 그 억압을 당하고 굉장히 피폐된 삶을 살잖아요. 그런 거 볼 때 북한 그 지금은 누구야? 김정일인가? 인정한 인정한. 네, 김정은. 김정은이죠. 이제 김정일이 아니고 김정은에 대한 그런 분노가 분노. 쌓이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같은 동포인데 정말 억압을 당하고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김정은의 그런 행태에 존이 나가지고 응? 이럴 수 있어 하고 욕하면서 신발을 막 던지는 거예요. 제가 블로그에 그 그림 그려놨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여기는 이제 불이 나고 소방차가 왔어요. 어디에 불이 난 거예요? 폭포잖아요. 임진강. 임진강 폭포장에 불이 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랄까 임진강이 이제 흐르는데 거기 그 낚시꾼들도 많이 와요. 여기가 굉장히 그런 장소로 유명한데 거기에 이제 낚시꾼들이 뭘 하다가 잘못해갖고 화재가 일어나서 이제 그 소방차가 출동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임진강 폭포장은 몇 번이라고요? 219번. 219번인 거예요. 앞에 여기 이름 빼고 219번.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훑어봤는데 다시 블로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블로그로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저도 많이 이제 피곤한 그런 중에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걸 뭐 생각으로 나의 목표로 삼고 이제 쓰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에 썼어요. 양주 회암사진 무학대사 탑이라는 걸 썼는데 이제 들어가서 읽어보시고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곳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임진강 폭포화장이 있네요. 그 밑에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이제 동화 경모공원이라는 데 갔고요. 그래서 이게 그 쉽게 말하면 여기는 그 수목공원이에요. 여기에 묻히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실향민들. 그러니까 북한에다 고향을 두고 이쪽에 내려와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여기에 묻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묻히느냐? 조금이라도 고향 가까운 곳에 이제 묻히고 싶다 해서 여기에 이제 그 수목공원을 마련한 거죠. 거기가 몇 번이냐면 214번. 210 네, 4번. 14번이에요. 자, 거기에 이제 실향민들이, 그, 불손들이 와가지고, 뭐야, 추모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예요. 특히 명절 같은 때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많아요? 네, 공중전화 박스가 쭉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라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여기, 파주시 놀이공원 대표 자유로 아쿠아랜드. 아까 몇 번이라고 했어요? 215번. 215번. 예. 자유로 아쿠아랜드는 이게 이렇게 아쿠아랜드하고 물놀이장인데요. 여기 제가 이렇게 그려놨죠. 보름달. 이 밤에 지금 이렇게 배라고 할까요? 이런 그 크루즈 배 같은 그런 곳에 이제 있는 그런 걸 연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유로 아쿠아랜드에 요 그림이 아니고 이런 다른 물놀이장 그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다 특별히 그렇게 그린 이유는 이게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런 배 같은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다 레스토랑 같은 거 만들고 막 그런 것들 있죠. 있어요. 어느 그 레스토랑에 가면은 배를 갖다가 이렇게 모양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한 곳이 있어요. 동해안에도 있고 우리 대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전에 갈마동. 갈마동인가? 예, 거기 저기 외고 있어요. 그 네. 외고 바로 밑에 한번 그 퀸 레스토랑인가 뭐 해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예, 그래서 배 모양 갖다가 이렇게 놓고 그 안에다가 이제 식당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아쿠아랜드는 이런 이제 식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물과 관련된.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안에 이런 시설들이 있는 거죠. 이제 물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가족 전체 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동산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바로 여기 아쿠아랜드 물놀이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어린이부터 이제 성인까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아쿠아랜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쿠아랜드가 몇 번이라고요? 215번. 215번이에요. 보름 달밤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LG 반도체 공장. 여기서 뭘 먹어요? 짜파게티. 먹어요. 짜파게티를 먹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하면서도 또 제가 그랬죠. 이렇게. 자, 1,2,5,4. 여기 이 발음이 1,6이기 때문에 이걸 좀 변형을 시킨 거예요. 1,6로. 근데 사실은 이 인류보다 요 가로 안에 있는 인류가 더 맞아요. 이거 만든 분이 저는 이거가 더 좋은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여기 지금 공장에 이제 이 LG 반도체 공장의 그큰 식당이에요. 여기서 직원들이 지금 짜파게티 먹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216번. 216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그 공장을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반도체 그 단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곳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올레드 TV나 항상 그렇게 얘기해서 올레드가 뭔가 나는 이게 특별한 영어인 줄 알았더니 이 OLED를 그렇게 발음을 한 거더라고요. 올레드. 그래서 빛을 내는 층이 전류에 반응하는 빛을 발산하는 유기화합물이 필름으로 이루어진 방막 발광 다이오드를 말한대요. 그래서 올레드 그래서 항상 이게 올레드가 뭔가 했더니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반도체 공장이 몇 번이라고요? 216번. 216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드루킹 사건이 있었던 2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파주 출판문화정보단지.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학폭이 일어났어요. 네, 학폭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여기 견학 와가지고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를 AI로 그려보라 했더니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지금 출판문화단지니까 이런 서가 같은 게 있겠죠. 거기 앉아서 책 보다가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그 학생들 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파주 출판문화정보단지 가보면 이렇게 파주 출판도시하고 파주 북시티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왜 여기 딴 데 놔두고 왜 여기 파주에 이렇게 이런 그 출판도시가 많을까요? 파주에 그 땅값이 싸게 다 네, 맞아요. 네,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서울에 이제 그 여러 가지가 비싸고 하니까 이쪽으로 다 인쇄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파주 출판문화정보단지가 됐어요. 제가 이제 들려드린 이야기보다 좀 더 자세한 것을 보시려면 항상 블로그를 보시면 돼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218번 통일전망대. 여기서 어떤 일을 했어요? 욕하면서 신발을 욕하고 던져요. 신발을 던졌어요. 김정은이를 원망하면서 북한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기 북한 뭐 인공기 있잖아요. 신발을 하나씩 벗어갖고 막 던지는 이것도 그려보라 했더니 이런 식으로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북한 통일전망대, 그래서 오두산 통일전망대다라고 했고 거기 통일전망대에 있는 산이 오두산 그 뭐랄까 까마귀 머리라고 할까 그런 모양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오두산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통일전망대. 자, 그래서 이렇게 북한 땅이 직접 가까이 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218번이었고요. 마지막 219번까지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끝날라 모르겠네요. 임진강 폭포장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낚시하는 사람들이 하다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거지. 오늘은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220번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